자, 두 번째 차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관리 두 번째. 자, 새 그룹을 생성하는 명령어 group add.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름을 주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뭐 테스트라고 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옵션을 주고 만들면 됩니다. 만약에 새 그룹을 그냥 만들면 이제 아까 GID 어디서 뭐 1000번부터 시작되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번호 다음 번호로 자동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1번 챕터 11에서 하고 있고요. group add 수도 명령을 당연히 쳐야겠죠. 그룹을 만드는 거니까. gtest01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아무 말도 안 나올 텐데, 그룹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려면 etc 밑에 그룹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룹이 많으니까 이제 gtest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3이라는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1003이 찼으면 1004가 됐을 거고, 1002가 안 찼으면 1002로 만들어졌을 거고, 그렇습니다. 자, GID를 지정해서 그룹 생성하기. 이제 100 얼마를 붙이기보다는 이제 특정한 숫자를 이제 써보자 해서 특정 GID를 이제 써서 하려면 나는 gtest2라는 그룹을 그룹 ID, GID 3000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gtest1이 있었고 gtest02가 있었죠. 그래서 그 gtest를 전부 다 그랩을 해보면 이렇게 gtest01은 1003번이라는 GID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gtest02는 3000이라는 GID를 갖고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복 지정할 때 이거는 이제 별명처럼 하는 건데, 요거 그렇게 쓸 일이 있나 싶긴 한데 -5 옵션이 있어요. group add 3000번 그룹에다가 3000번이라는 그룹으로 gtest 3번이라고 만들 거야. 중복시키는 거 괜찮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룹에서 그룹들이 있는지 gtest 그룹 테스트를 해보면 3000번 그룹이 두 번 생겼죠. 그래서 이 그룹과 이 그룹은 실제적으로는 같은 그룹인데 이름만 다르게 쓰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룹 정보를 수정하기. 그룹 모드 해서 -g gid. 아까 봤던 옵션이랑 거의 같죠. name 해서 이름으로 바꾸는 거. 자, gid를 바꿔봅시다. gid가 gtest01이 뭐라고 돼 있었는데 2500으로 바꿔봅시다. 2301이 아니라 다른 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뭐라고 돼 있었다면 요거 이제 오타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2500으로 바꿔보자 라고 여기 써 있는데 실제로 내가 좀 미스타입을 했네요. gtest01 그룹을 이제 3001로 바꿔보자. 3001로 바꿔보자. 자, 그랬더니 아까는 이제 1002였나 뭐 그랬죠. 그거를 3001로 바꿔놨어요. 3000번 그룹으로 쓰려고. 요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1000 얼마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순서인데 이제 사용자 아이디 하는 순서와 뭐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달라질 수 있으니까 3000번으로 나는 그룹을 새로 만드는 그룹은 3000번부터 만들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3000번을 주고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룹의 이름을 바꾸는 옵션. 자, gtest라는 패턴을 가진 그룹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서 이렇게 3001, 3000, 3000 두 개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는 이 테스트 그룹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gtest 01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예를 들면 gtest 11로 바꾸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그룹 모드라는 명령을 치면 되는 거죠. 그룹 모드에서 -n 하고 gtest 11로 바꾸고 싶어. 뭐를? gtest 01을 가지고 이제 이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다시 gtest를 한번 해보면 이제 gtest 01은 없어졌고 gtest 11이 이제 새로 생겨서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 지우기, 그룹을 삭제한다. 그룹 del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gtest3 그룹을 삭제하고 싶다. 그래서 sudo group del gtest03 해서 그랩을 다시 한번 해보자. gtest라는 패턴을 확인을 해보자. 그랬더니 gtest01이 gtest03이 없어졌죠. gtest01은 아까 없어졌죠. 이걸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그룹이 우리가 gtest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그룹이 남아있더라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UID와 EUID 요거를 좀 구분을 해보자. 우리 조금 아까도 해보긴 했지만 요거를 다시 한번. UID는 뭐냐면 로그인할 때 사용한 계정이에요. 그래서 whoamI를 할 때 나는 도대체 나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게 UID가 되는 거고, 지금 쓰는 나는 누구냐, effective ID, effective 실제적으로 쓰는 ID는 뭐냐, 지금 내가 당장 쓰고 있는 ID, 그건 whoamI를 붙였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로그인할 때는 UID하고 EUID가 같은 값을 가지는데 substitute, 이거 substitute user라고 그랬잖아요. 사용자를 바꾸자. 사용자를 바꿔서 다른 사용자로 바꾸면 UID와 effective UID가 달라져요.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이제 유저 1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유저 1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나의 UID와 EUID는 뭐냐? 같아요. 이랬을 때 지금 로그인은 유저 1으로 했는데 사용자를 유저 2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 지금 effective UID는 이제 유저 2가 되겠지만 원래 로그인했던 UID는 누구냐? 1001이 되는 거다. 이것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시스템에서 실제로 해보면 지금 내가 학번으로 로그인을 했어요. 학번을 로그인했고 whoamI 해보면 학번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실제로 처음 로그인했을 때 당신은 루트였습니다. 자, 그랬죠? 그러면 루트에서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나가면 루트로 나가는 거죠. 나갔어. 나는 지금 루트가 됐고 whoamI, 나는 누구냐? 루트이고 나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어봐도 루트입니다 라고 알려주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루트가 로그인한 그 정보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똑같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사용자가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제 간단하게 명령어를 써서 우리 who라는 명령어도 몇 번 써봤죠. 그래서 who 명령어에 옵션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이건 해보시면 되지만 이 옵션을 막 쓸 일은 그렇게 있지 않고요. 사실은 이제 실제로는 누가 이 시스템에 로그인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많이 쓰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옵션 없이 많이 쓰죠. 그래서 옵션 없이 쓰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에서만 로그인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세 개만 잘라서 갖고 온 거고요. 여러 이제 루트가 로그인한 게 많이 보일 겁니다. 그룹 아이디는 이제 가상적인 머신이라서 이게 조금 실제와는 조금 달라요. 필요에 따라서 루트 로그인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W 명령이 있어요. W는 what 이란 뜻이에요. what 이란 뜻에서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래서 W라고 치면 누가 로그인했는지도 알고 그 사용자들이 what, 뭐를 하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로그인을 몇 시에 했는지, 그 다음에 그때부터 얼마나 있었는지, 그 다음에 CPU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관리자는 이것도 꽤 많이 쓰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ast라는 명령,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사용자들이 언제 로그인 했는지, 언제 로그아웃 했는지,
터미널 어디서 들어와서 로그인 했는지 그 IP 주소들 그것들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돼요. last 하면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최근 로그인한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가죠. 11월 18일, 11월 17일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루트들은 아직도 로그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룹 아이디가 하루만 가만히 놔둬도 이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끊어지면 이제 요 뒤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와 있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관리자는 뭐 보고를 받겠죠. 무슨 시간에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시작을 했대더라 라고 알면 이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위험한 의심되는 사용자가 언제 들어왔는지,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이제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last라는 명령을 써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룹 확인하기. 그룹스 하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디 속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터미널에서 그룹스라고 해주면 아까 뭐 막 추가시켰잖아요. 지금 나는 얘인데 이 계정인데 sudo 그룹에도 들어있고 student2 그룹에도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그룹스하고 아무것도 안 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계정을 칠 수 있어요. 계정. student2는 어떤 그룹에 들어있느냐? student2는 student2 그룹, 자기 그룹에 들어있고요. student라는 그룹에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번 그룹에도 들어있어요. 아까 막 우리 그룹 add 했잖아요. 그거의 결과가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패스워드 명령을 활용을 해보자. 패스워드 명령도 이렇게 옵션이 몇 개가 있어요. lock, unlock, 그 다음에 delete, 암호를 지워버리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암호를 옵션을 써주면 내가 혹시 암호를 잊어버렸을 때 이제 암호를 갖고 뭔가 조작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슈퍼 유저가 해야 되겠죠. 암호를 잠그기 보면 섀도우 파일을 한번 보면 느낌표 파일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거에는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가 봅시다. 암호를 잠궈봐. 암호를 못 바꾸는 거예요. student2에 대한 암호를 잠가놨어요. 그리고 섀도우 파일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느낌표가 보이죠? 얘들은 잠겨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바꿀 수가 없는 암호예요. 이건 슈퍼 유저만 바꿀 수가 있거나 뭐 없애준다거나 그럴 수가 있지, 사용자는 주어진 암호로만 해야 돼. 뭐 그럴 때가 있겠죠. 자, 그리고 unlock, 암호 잠금을 해제를 해보자. 그러면 느낌표가 사라지겠죠. 자, 느낌표가 여기 있었는데 password 하고 -u unlock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던 느낌표가 사라졌네요. 이제는 student2가 암호를 패스워드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elete 옵션, password d student2 하면 이제 여기 보면 암호가 사라져 버렸죠. 암호가 아무것도 없는 거다. 자, 아까 별이 있었잖아요. 별은 암호를 주지 않은 상태예요. 얘는 암호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살짝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번에는 이제 거의 진짜 마지막으로 소유자와 소유 그룹을 변경하기. 어디에서? 파일과 디렉토리에서. 이거는 조금 많이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파일이 이제 되게 프로젝트에서 쓰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그룹에 소속되도록 바꿔주거나 아니면 사용자를 바꿔주거나 소유자를 바꿔주거나 할 때 그럴 필요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 change on을 쓸 줄 알면 됩니다. change 그룹도 있는데 change 그룹에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change on은 다 쓸 수 있어요. 전부 다. 자, 어떻게 다 쓸 수 있냐면 요게 중요해요. 요런 형태.
change owner죠. owner를 바꾸는데 요 파일에 대해서 바꿔라. 그리고 요 파일에 대해서 ownership을 바꾸는데 소유자는 user2이고 그 다음에 소유 그룹은 요 그룹으로 해.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hange 그룹을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change 그룹 쓰면 문법도 또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까지 바꿔줄 필요가 없을 때는 요렇게 요 세 가지 형태가 전부 다 중요하네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소유자만 바꿔줄 때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서브 디렉토리 아래로 전부 다 바꿔줄 때 요거는 리커시브하게 디렉토리 아래로 전부 다 전부 다 이건 이제 디렉토리가 될 거예요. 전부 다 유저2의 권한으로 소속으로 소유로 바꿔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의 소유자와 그룹을 동시에 변경할 수가 있다. 자, 우리 지금 아까 만들어 놨던 date.py가 있거든요. 그 파일의 소유자는 이렇게 학번이고 그 파일을 쓸 수 있는 그룹도 이렇게 학번 그룹이에요. 그랬을 때 오너십을 바꿔보자. 오너십을 스튜던트하고 스튜던트2로 바꿔놔보자 라고 한다면 바뀌거든요. 이렇게 date.py가 소유자는 스튜던트고 스튜던트2는 이제 스튜던트 그룹에 있는 계정들이 여기 있는 요 권한을 쓸 수 있어요. 그룹에 있으면 RW를 할 수가 있고요. 스튜던트2 그룹에 있는 계정들을 RW를 할 수가 있고 스튜던트라는 계정도 RW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디렉토리가 챕터 11이고 이 디렉토리의 소유자는 또 이 학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일은 소유권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과 그룹이 그래서 나머지 기타 등등은 R만 있어요. R만 읽어볼 수만 있겠다.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recursive 옵션 서브 디렉토리까지 모든 파일의 소유자와 그룹을 바꿔보자. 자, 이번엔 이제 디렉토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홈 디렉토리로 갔어요. 그리고 챕터 11에다가 템포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챕터 11을 한번 ls-l 해보면 방금 권한을 바꿔놓은 date.py가 이렇게 있었고 그죠? 현재 디렉토리가 또 이렇게 계정 그 학번 계정의 소유로 돼 있고 그 상위 디렉토리는 뭐냐면 챕터 11에 대한 상위 디렉토리니까 뭐예요? 홈 디렉토리죠. 홈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도 이 계정의 소유예요. 자, 그랬을 때 소유권을 디렉토리 밑으로 다 바꿔보자. 뭐에 대해서? 챕터 11에 대해서. 그래서 권한을 파일들은 전부 다 스튜던트2로 주고 그 다음에 그룹 권한은 스튜던트 그룹으로 주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러가 안 나면 이제 설정이 적용된 건데 ls-l 해서 챕터 11 해봤더니 지금 현재 디렉토리가 전부 다 student2 student 그 다음에 상위 디렉토리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됐겠죠. 아까 챕터 11을 적용을 했으니까 챕터 11에 대한 상위 디렉토리는 권한 계정이 이렇게 돼 있고 파이썬 파일도 다시 바뀌었고 그죠? 그 다음에 temp라는 디렉토리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r 옵션을 썼기 때문에 만약에 temp 밑에 여러가지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다 있더라도 거기 있는 소유권들은 쭈루룩 전부 다 바뀌었을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용자 정보 관리 명령을 이제 정리를 하고요. 시간도 많이 길진 않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몇 차시였죠? 12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